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전은수 작가님의 책 안녕 미워했던 나의 두 번째 엄마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네, 제목부터 하죠. 대체 두 번째 엄마는 누구인지,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 작가님이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전에 전은수 작가님의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몽골의 비는 좋은 인연을 데리고 온다 라는 여행 에세이였는데요. 제가 아이카드에 걸어놓을 테니까 새록새록 다시 즐겨주시고요. 이번 책은 조금 결이 다른 에세이예요. 저도 사실 이별과 상실에 대해 쓴 글을 읽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또 그렇다고 너무 진지하거나 무겁고 슬픈 그런 에세이는 아니에요. 여행을 통해 자신의 상실을 마주하고 애도하고 또 가족들을 새롭게 만나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83살 할머니와 25살 손녀 그리고 고모 2명이 등장하는데요. 대화를 굉장히 맛깔스럽게 옮기셔서 저는 고모님들께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원래 여행이라는 게 인생과 참 닮았죠. 여행에서 인생을 만나는 에세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은수 작가님과 여행을 떠나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안녕 미워했던 나의 두 번째 엄마. 전은수 지음. 달꽃. 프롤로그. 할머니와 함께 여행이라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물론 즐겁고 행복하고 함께 여행할 수 있어 기쁘기도 하다. 멋있는 풍경에 감탄하며 여행 오길 잘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평생 여행이라곤 개모임에서 다녀온 중국 여행이 전부였던 할머니와 밥 먹듯이 한국을 떠날 궁리만 하는 손녀의 여행이 순탄하기만 할 리는 없지 않은가. 평소에도 틈만 나면 투닥대며 싸워대는 조손이 여행을 갔다고 해서 달라질 리가 없었다. 둘은 여행을 떠나서도 죽어라 싸웠다. 할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손녀에게 서운함을 느꼈고, 손녀는 기껏 떠나온 여행에서 굳이 이런 걸 왜 하느냐고 핀잔을 주시는 할머니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꼈다. 화려한 인생 사막을 눈앞에 둔 83, 머리통이 굵어진 손녀와 함께 여행을 떠난 한정순 여사는 오늘도 손녀의 옆에서 이런저런 핀잔을 주신다. 한창 예쁠 나이 25, 배낭여행 6년차에 접어든 손녀 전은수 씨는 오늘도 할머니의 옆에서 그냥 좀 해봐요 라고 짜증을 낸다. 때때로 함께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지 2년째. 손녀는 오늘도 생각한다. 어쩌다가 내가 또 사서 고생을 하게 되었더라. 생판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손녀에게 또 한 소리 들은 할머니는 오늘도 생각한다. 어쩌다가 내가 또 이런 고생을 하게 됐더라. 둘은 또 생각한다. 이래도 저래도 역시나 집이 최고라고. 조카 혼자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하는 것이 영 걱정스러웠던 고모들은 결국 일정에 합류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여행이라 신경 쓸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나오니 살만하다며 맥주를 잔뜩 챙긴다. 내내 싸워대는 두 조손을 본 고모들은 저렇게 싸우다가도 또 금방 화해하겠지. 다음엔 유럽을 가봤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건 83살 할머니와 25살 손녀, 그리고 마냥 신난 고모 둘의 인생 사는 이야기다. 밥하지 않을 자유. 3주나 간다고. 그동안 너거 고모부 굶어 죽으면 우야노. 나와 할머니가 캐나다로 떠나는 것이야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다지만 고모들이 합류하는 건 정말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모두가 모인 가족 모임에서 나와 할머니가 캐나다로 갈 것이란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진 뭐? 건우를 만나러 간다고? 그럼 이 고모들도 가야지 하고선 냅다 이 일행에 합류하게 된 고모들. 그러니 정확한 일정도 여행 기간도 모른 채 일단 지르고 봤다는 말이 딱 어울리겠다.
우리는 3주 동안 여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꺼내니 고모들은 집에 두고 갈 식구들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물론 정말 굶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꺼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식구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었다는 의미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아바이 출근할 때 아로니아 갈아줘야 하는데. 할머니, 아빠 벌써 50이 넘었는데요. 혼자 잘 찾아 드시겠지. 그래도 야야. 어휴 아빠, 할머니가 아빠 아침 못 먹고 굶을까봐 걱정된대. 아이고 엄마,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알아서 잘 챙겨 먹는다. 걱정하지 마이소. 원래 이런 논란은 당사자가 등판해 해결하는 것이 제일이다. 바락바락 소리치는 내 목소리를 들은 아빠는 잽싸게 나타나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할머니를 설득했고 이왕 가는 거 돈 걱정하지 말고 놀다 오라며 손에 카드를 한 장 쥐어주셨다. 할머니는 어차피 돈을 들여도 아낀다며 안 쓰실 거니까 네가 들고 있다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숙소로 모시고 가라 라고 덧붙인 건 덤이었다. 사실 걱정받아 마땅한 사람은 이미 장성에서 여행을 떠나는 부모에게 용돈까지 덥석 쥐어주는 당신의 아들이라기보단 할머니와 고모들을 모시고 난생 첫 가족 해외여행을 꾸려나가야 할 손녀임이 분명했는데 아직 할머니는 그 사실을 잘 모르는 모양이었다. 어쨌거나 그날부로 내 미션은 할머니가 아버지의 식사를 걱정하실 때마다 아유 할머니, 아빠는 알아서 잘 먹고 있을 거라니까 라고 빠르게 걱정을 잘라내는 것이었다. 고모들도 떠나기 전까지 식구들을 걱정했다. 아마 고모네 식구들도 걱정 붙들어 매라 라고 이야기했을 테지만 고모들은 쉽게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괜찮겠지 하다가 걱정하고 괜찮겠지 하다가 또 걱정하고 이래서야 원 고모들이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거리를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고모, 유심 필요하세요? 한국에 연락할 수 있는 유심이요. 그랬더니 고모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유심을 거절하지 뭔가. 어라, 뭔가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국에다간 연락 안 할란다. 수야, 네가 잘 도착했다고 연락만 한 통 넣어줘라. 걱정은 비행기를 타기 전 한국에 남겨두고 떠나오신 것 같았다. 저 멀리 타국에 놔두고 온 고민 따윈 집어치운 채 여행의 모든 순간 고모들은 그저 신나게 자유를 즐겼다. 물론 가장 즐거워한 일은 집안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밥을 할 자유, 밥을 하지 않을 자유, 밥을 사 먹을 자유, 직접 만들어 먹을 자유. 별것 아니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그 자유들이 모두를 들뜨게 했다. 우리는 늘 점심을 사 먹었고 대개 저녁까지 사 먹기도 했으며 아침은 보통 캐나다에 살고 있다가 우리를 맞아준 동생이 했다. 멀리까지 오셨으니 여기에선 남이 해주는 밥 드시라며 식사 당번을 자처한 동생은 외국에 있는 몇 년 동안 꽤 많이 철들어 있었다. 나는 설거지를 담당했다. 내가 딱히 요리에 능숙한 편이 아니었던지라 누나는 방해하지 말고 이따 설거지나 하라며 주방에서 쫓겨나 버렸다. 동생의 옆에서 알짱대며 또 저녁 시간을 편안하게 사용하는 할머니와 고모들을 보며 나는 저녁의 자유에 대해 생각했다. 나에게 저녁은 나의 시간이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공부할 게 있으면 공부를 하며 저녁을 먹고 TV나 책을 보는 시간. 오직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이미 씻어내진 식기를 앞에 두고 이미 준비된 밥을 먹었다. 이미 개어진 옷을 꺼내 입었고 이미 청소된 거실에 앉아 이미 정리된 물건들을 꺼내 사용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토록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누리는 것에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한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란 사실을 굳이 떠올리려 하지 않았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까마득한 옛날부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을 할머니는 아직까지도 집안일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사박사박 일거리를 찾으신다. 잔잔한 소일거리라도 없으면 심심하다던 할머니는 아직 철딱서니가 없는 손녀를 챙기느라 늘 바쁘셨다. 여행을 떠나와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잠깐 벗어나고는 호강에 겹다라며 웃으시는 모습에
나는 양심이 찔렸다. 할머니, 이건 호강이 아니라 할머니 손녀가 그간 너무 철이 없었던 거지. 여행은 여러모로 참 신기한 것이다. 나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철딱서니를 캐나다로 떠나와서야 만나게 됐으니 말이다. 시간은 나의 것이지만 때때로 나의 시간은 타인의 시간을 좀먹고 유지된다. 당신의 시간을 딛고 살아왔으니 이제 내 시간을 당신에게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내 젊음을 할머니와 공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된 이후부터 나는 종종 내게 남은 수명을 뚝 떼어 할머니와 나누어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 잠긴다. 물론 할머니가 원하실진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렇게만 된다면 그동안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간 못 본 것들을 실컷 즐기고 할머니가 배우고 싶었다던 노래도 실컷 배울 수 있을 텐데 할머니는 시간에 쫓겨 배우지 못한 것 중에 후회가 남는 몇 가지를 꼽자면 글과 노래라고 했다. 할머니는 아주 노래를 잘한다. 목소리가 곱고 흥도 남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주가 없을 때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탓에 할머니는 당신이 노래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신다. 할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악보를 볼 줄 몰라서 반주가 있는 노래를 부를 때면 늘 박자가 밀린다. 할머니가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며 내가 젊을 때 조금만 배웠더라면 지금 노래를 아주 잘 부를 것인데 하고 말씀하실 때면 할머니가 이뤄온 시간에 대해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고모들의 외출. 고모들이 사라졌다. 유심이 없는 탓에 연락도 안 되고 잠시 산책을 하겠다며 나간 사람들이 돌아올 줄을 몰랐다. 큰일이다. 어디에서 길이라도 잃은 건 아닌지. 주변을 찾아다니며 고모들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고모들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곧 오겠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할머니는 태연하게 이야기했으나 힐끗힐끗 문을 쳐다보는 모습을 보니 영 마음이 불편해 보였다. 고모들은 여기선 말도 안 통할 텐데 유심을 사들일 걸 그랬다. 뒤늦은 후회를 하며 초조하게 문 앞을 맴돌았다. 그리고 잠시 후 다행히 고모들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고모 어디 갔다 왔어요? 요 앞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거기 슈퍼가 있기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다 왔지. 거기 사장님이랑 친구하기로 했다 아이가. 놀랍게도 그곳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동네를 구경하다 혹시 맛있는 것이라도 팔까 싶어 잠깐 들어간 슈퍼라고 하는데 새삼 고모들은 새로운 것에 부딪히길 좋아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영어라고는 Hi, Thank you, Sorry 정도밖에 모르는 고모들인지라 행여 밖에서 길이라도 잃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아주 능숙하게 바깥 구경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캐나다에 한 2주쯤 머물렀을 때부터 고모들은 밖에서 장도 능숙하게 봤다. 가끔은 포장지만 보고선 먹어보자며 음식이나 맥주를 골라오고 어떤 요리를 해먹어 봐야겠다며 식재료를 사오기도 했다. 계산은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니까 지폐는 숫자가 크게 적혀 있으니 꺼내줬고 동전은 손에다가 올려놓고 골라가라고 했지 라며 의기양양하게 대답하지 뭔가. 요래 올려놓으면 요래 가지고 간다 아이가. 인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요. 아이고 캐나다 사람 다 됐네. 엄마 맞제? 내는 여기 생활이 아주 잘 맞다. 내가 쉽게 여행을 떠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스마트폰을 내 몸인 양 이용할 수 있고 기본적인 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여행을 결정하는 것을 크게 망설이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고모들은 그렇지 않았다. 나처럼 해외여행을 떠난 경험이 많지도 않았으며 이렇게 멀리까지 떠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많은 것을 알고 떠났던 나조차도 막상 외국에 내리고선 낯선 장소가 무서워 한동안 몸을 사리며 한국인들을 찾아 헤매었는데 고모들은 망설이지 않고 주변 상황을 즐기고 있지 않나. 그러니 내가 본 고모들은 참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할머니도 나에게 그랬다. 나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단다 수야.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지게도 지고 쌀가마도 지고 장작도 패면서 살았지. 그 와중에 애들도 낳아 키웠고 이제 그 애들이 다 커서 자식을 받잖니. 나는 평생 농사를 지었고 이제는 농작물이라면 아주 잘 안다. 누가 내게 뭐라고 하든 나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카이. 80이 넘은 나이에 손녀를 따라 15시간을 날아야 갈 수 있는 캐나다로 여행한다는 결심은 아마 그래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서운 게 없어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버텨왔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할머니의 삶을 존경한다. 나는 아마 할머니와 고모들보다 영어를 더 잘 알 것이고 수학을 더 잘 알 것이며 하여튼 학창시절 배우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전자기기에 익숙하며 정보를 모으고 활용하는 것 또한 더 능숙함에 틀림없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사람을 모르고 사회생활을 모르고 가장의 삶 혹은 부모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에 인생을 더 모른다. 한창 때의 할머니와 고모들은 오늘도 신나게 수다를 떨다 잠들었다. 그렇게 모두가 잠든 밤 하늘 높이 휘영청 떠오른 보름달이 우리 앞에 펼쳐진 한창 때의 여정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이번 여름 우리 다시 떠나볼까? 나는 휴양지 여행과 사랑에 빠지고야 말았다. 2018년 12월 할머니와의 첫 여행을 끝내고 혼자 떠난 세계여행에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휴양지란 곳에 발을 들였다.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25시간의 개고생을 거쳐 간신히 도착한 곳은 바로 다합. 이집트의 유명한 휴양지이자 배낭 여행자들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도시이기도 했다. 의도하지 않았던 휴양지 한 달 살기가 이어졌고 한 달 동안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며 일정의 반 이상을 바다에서 보냈던 나는 아주 당연하게도 바다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다음 여행지로 휴양지를 선택한 건 아주 당연한 이야기였단 뜻이다. 할머니, 휴양지 어때요? 네 맘대로 해라. 할머니는 쿨하게 대답하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두 번째 해외여행이었다. 고모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건 그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 각자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모, 이번 여름에 우리 놀러 한 번 더 갈까요? 언제 갈 건데? 7월이나 8월쯤? 몇 번의 졸음과 몇 번의 유혹과 몇 번의 추억팔이 끝에 고모들의 오케이 사인을 얻어냈다. 여행을 떠나기 6개월 전에 모두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에 성공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캐나다 여행이 끝난 후에 할머니는 종종 그곳에서 본 것들 이야기를 했다. 수야, 저거 그때 본 그거 같이 안 생겼나? 와, 안 있나? 건우 있는 데 가서 본 그거. 할머니는 여전히 한국이 여름일 때 어느 나라는 겨울일 수도 있다는 걸 딱히 믿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한국이 여름일 때 캐나다는 조금 덜 덥다는 사실만은 이해하고 있었다. 그만하면 첫 여행도 성공적이었다. 코타키나발루, 이름도 어려운 탓에 할머니는 그냥 햇빛 쨍쨍한 어느 바다나라로 놀러간다고 이해했다. 마침 한국엔 비 소식이 한창이었다. 이래 비가 와가지고 여행은 하겠나? 할머니,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기다려봐요. 거긴 비 안 올걸? 고모들은 발음을 어려워했다. 수야, 이름이 뭐라고? 코타키나발루요.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코딱기 뭐? 코타키나발루. 아유, 모르겠다. 말레이시아락 하면 되지 그냥. 주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오는데 도시 이름을 잘 모르겠어서 그냥 코딱기, 고스트, 하여튼 뭐 좋은 데라니까 라고 대답하고 말았다나 뭐라나. 그래, 이름이 뭐가 중요할까? 가서 신나게 잘 놀다 오면 되지. 도시 이름은 내가 기억할 테니 할머니와 고모들은 그저 즐겨주기만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1년간 묵혀둔 여권을 다시 꺼내고 떠날 준비를 했다. 아름다운 노을과 바다 풍경으로 유명한 코타키나발루.
이 여행이 끝나면 할머니는 바다가 무척 반짝거리며 비가 잠깐 쏟아졌다가 다시 맑아지는 나라도 있단 걸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여행의 목표는 2개뿐이다. 할머니에게 새로운 기억을 많이 심어줄 것, 제발 좀 덜 싸우며 여행할 것. 오로지 그 2가지의 목표를 위해 우리는 또다시 함께 여행을 떠났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외국이 좋았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인지라 지금 막 옆을 스쳐간 사람이 몇 년 후 나의 배우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들 하지만 그런 인연은 굉장히 드물고 그것보다야 한 번 보고 말 사이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한 번 보고 말 사이에 불과한 사람들 틈에서 나는 훨씬 더 대범해졌다. 할머니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랐다. 카메라 앞에서 손가락 2개를 삐죽 내밀 수 있게 됐듯이 남들의 시선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내는 수영복 안 입을란다. 아유 할머니 아무도 신경 안 쓴다니까. 그리고 수영장에는 수영복 안 입으면 못 들어가요. 수영복 그거 입고 저 다 내놓고 다니라고. 아 할머니 단어 선택 좀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수영복을 입어본 적 없던 할머니는 수영복 착용이라는 미션을 입에 물고 헐레벌떡 달려온 손녀를 보고 기함했다. 수영장은 가보고 싶지만 수영복은 좀. 세상에 옷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많은 옷 중에 수영복은 좀.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이 나이에 수영복은 좀. 할머니는 꽤 위력이 좋은 공격을 여러 번 날렸지만 할머니와의 대화 스킬 만렙에 도달한 손녀는 숙련된 플레이어답게 그 공격을 모조리 회피했다. 이러한 종류의 전쟁에 있어 나는 백전백승의 위풍당당한 전사라고 봐도 무방했다.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수영복을 거부하는 이유만큼은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 나이에 수영복 같은 걸 입으면 남들이 비웃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다. 온갖 이유로 행동을 제약받고 또 제약하는 것에 익숙했던 삶을 살아온 할머니에겐 수영복 하나를 입는 것에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공들여 할머니를 설득했다. 할머니, 아주 유명한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도 할머니랑 똑같았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손녀랑 여행을 같이 가시더니 그러셨대요. 진짜 한 명도 나를 안 쳐다봤다고.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라니까. 그리고 요즘은 긴팔 수영복도 잘 나와요. 설득을 할 때 적당한 예시와 증빙 자료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된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을 거란 내 이야기는 큰 설득력이 없었지만 할머니가 두려워하는 것과 이미 정면으로 부딪힌 적 있는 다른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집 한정순 여사의 귀를 솔깃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빛이긴 하지만 반쯤 설득되었음에 틀림없었다. 맞나? 그럼 맞지. 진짜라니까. 긴 팔도 있다고. 당연하죠. 그냥 점퍼처럼 생겼어요. 내친 김에 래시가드 수영복 상의와 반바지 수영복을 찾아내 증거랍시고 들이밀었다. 할머니는 그 증거들을 대충 훑으시더니 마침내 긍정의 대답을 내뱉었다. 아이고 알았다. 한번 입어보지 뭐. 그럼 다음 주에 수영복 사러 가는 거예요? 알았다니까. 치마도? 오냐 그래. 그래서 우리는 같이 쇼핑을 실컷 했다. 할머니에게 예쁜 수영복도 골라주었다. 무지개색 현란한 바지도 하나 샀다. 이런 색을 어떻게 입느냐며 진저리 치는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뭘 입어도 잘 어울린다는 진심 섞인 아부를 줄줄 늘어놓으니 할머니는 고세에 설득되어 솔깃한 표정을 짓는다. 괜히 천을 슬슬 문지르면서 천이 좋다. 시원해 보이고. 거기 가서나 입고 한국에선 입지도 못하겠다며 잠깐 투덜거렸지만 여행지에서 예쁘게 잘 입기만 한다면야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괜찮지 않겠냐고 할머니를 설득했더니 결국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 할머니 마음이 변하기 전에 냉큼 달려가 결제부터 마쳤다. 여행을 앞두고 서문시장에도 들렀다. 바지도 사고 국수도 먹은 뒤엔 마지막으로 모자를 사러 갔다. 휴양지와 밀짚 모자는 뗄 수 없는 환상의 궁합이었으므로 나도 그 핑계를 대며 모자를 하나 더 사볼 요량이었다.
할머니, 모자 봐봐. 어때요? 괜찮네. 입꼬리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보니 꽤 맘에 드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빠르게 하나를 선점하고 마저 구경 중이었는데 마침 가게로 들어와 물건을 살피던 손님이 우리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 모자 어디 있는 거예요? 그제야 할머니는 신이 나서 이게 저기서 가져온 모자인데 내가 쓴 게 마지막이라며 자랑을 했다. 다른 색깔 모자는 있던데 고모가 덧붙이자 그 손님은 아니에요. 할머니가 쓰고 계신 게 참 예뻐갖고요. 라고 대답하지 뭔가. 적당히 마음에 드는 정도였던 모자는 이제 할머니 맘에 쏙 드는 모자가 되었다. 할머니는 그래서 여행 내도록 그 모자를 쓰고 다녔다. 할머니는 코타키나 발루에서 화려한 바지도 입어보고 반팔 원피스도 입어봤다. 오랜만에 치마를 입으니 아랫도리가 허전해 별로라고 하셔서 치마는 치워두고 가져온 바지들을 번갈아가며 입고 다녔다. 어쨌든 그래서 할머니는 여행하는 동안 한국에선 나무새스럽다며 한 번도 쓴 적 없었던 모자와 선글라스를 멋지게 착용하고 적당히 화려한 옷들과 수영복을 입은 채 놀러 다녔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도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할머니는 용기가 생기신 건지 남일이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모들에게도 이런저런 옷을 권유했다. 원피스 한번 입어봐라. 원피스. 체매. 그래서 덕분에 고모들도 원피스를 사서 입어보고 꽃무늬 랩스커트도 사서 걸쳐보고 인생 첫 수영복을 사서 입어도 보았다. 정말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서로에게 폭탄 돌리기 하듯 과감한 옷을 권유하는 그 모습이 참 재밌어서 한참을 웃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할머니는 종종 코타키나 발루에서 입었던 화려한 바지를 꺼내 입는다. 수야, 어떻노? 내 이래 입고 밖에 나가도 괜찮겠제? 나는 항상 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유, 당근이죠 라고 외친다. 할머니도 고모들도 그리고 나도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기 전보다 조금 더 과감해졌다. 다음에 또 여행 가방을 챙길 때면 평소 입지 못했던 원피스며 화려한 바지들을 하나 더 챙겨 넣을 수 있게 되겠지. 다음에는 우리 처음 해보는 게 그렇게나 많았다. 할머니는 80년을 살아도 아직 못 해본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말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직 해보지 않은 것들에 도전하는 게 즐거웠고 그건 고모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평소 목욕을 좋아하시던 할머니는 입욕제를 푼 욕조에 들어가 신나게 목욕을 즐겼다. 할머니가 목욕을 즐기고 오실 동안 나와 고모들은 둘러앉아 맥주를 한잔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처음 해본다. 수영복도 처음 입어봤다. 수영복 입을 일이 어디 있었나 뭐. 구명조끼도 처음 입어봤지. 하늘 나는 것도 처음이었다 아이가. 바닷속을 이렇게 들여다본 것도 처음이었지. TV에서나 봤지 그걸 실제로 본 적이 있나 어데. 고모들은 앉아서 난생 처음 해보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수영복도 처음 입어보고 미끄럼틀도 처음 타봤대. 호강했다. 나는 정말요? 진짜? 이런 추임새를 덧붙이며 고모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다. 요걸 더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요걸 못 해봐서 좀 아쉽다. 좋았던 것들과 아쉬웠던 것들이 쉼없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쩜 저렇게나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또 느낄 수 있을까 싶었다. 이전 캐나다 여행이 끝날 때쯤 고모들은 언제 다시 이렇게 여행을 떠나올 수 있겠냐며 얘기했다. 앞으로는 이런 여행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확신 어린 감상. 그러나 그 감상을 깨부수며 우리는 다시 떠나왔다. 그렇게 다시 떠나온 낯선 나라에서 고모들은 전혀 다른 감상을 내뱉었다. 우리 다음에는 유럽,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려면 돈 많이 벌어놔야겠네. 자연스레 다음을 기약하게 된다는 것. 나는 그것이 우리가 여행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시간이 무궁무진하게 많으며 그 시간 속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리라는 믿음.
여전히 떠나오기 힘들고 한번 떠나려면 들여야 할 품 또한 많지만 마음 먹고 준비한다면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떠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아닐까. 다음에는 우리 어딘가로 또 함께 떠나요. 할머니는 네 맘대로 해보라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고모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밝혔으니 언젠가 우리는 또 함께 여행을 떠나 있을 것이 분명했다. 먼 유럽까지 떠나는 게 무리라면 언젠가 할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나라며 국내 여러 도시들을 여행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여행을 하다 보니 할머니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걸 편안해하며 또 불편해하는지 조금 알게 된 느낌이다. 지금껏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 하나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불효녀는 오랜만에 또 양심이 쑤셔오는 것을 느낀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쥐꼬리만큼 철이 들기 시작한 손녀와 오래오래 여행 다녀주시면 좋겠다.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동반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행의 매 순간이 이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여행 중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구구절절 다 책 속에 풀어놓지는 못하셨겠죠. 그래도 독자로서는 읽는 내내 할머니와 고모와 손자, 손녀의 이야기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야 라고 해도 가끔은 애증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아무리 가까운 가족들끼리도 서로를 너무 꽉 얽매는 바람에 서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약간 헐거워진 이번 명절에 더욱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